예, 안녕하세요. 선박 종합설계 수업이고요. 수업은 기본적으로 대면 수업으로 제공이 됩니다. 근데 뭐 코로나 확진이라거나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수업을 못 들어온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수업할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학교 방침이니까 이렇게 수업 내용을 녹화를 해서 애들이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 수업을 처음에는 그대로 다시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 수업 다시 찍는 게 뭐 실제 대면 수업은 상당히 좀 중간에 늘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우리가 한 번 수업에 2시간씩인데 그걸 다 찍어갖고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건너뛰면서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도 그걸 뭐 편집하라고 하면 일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업 자료는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설명만 하는 그런 좀 요약된 내용으로 비대면 환경에 수업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업 진도를 나가면은 그 내용에 대한 뭐 복습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미 대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그냥 복습을 하는구나 하고, 뭐 사실 안 봐도 되기는 되는데, 왜냐면 이미 본 수업을 했으니까요. 근데 비대면한 학생들은 어차피 이 영상을 업로드된 영상 가지고 수업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냥 수업 전체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우선 첫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은 선박의 주요 요목입니다. 요목이라는 말은 좀 오래된 말이긴 한데 그냥 치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박 치수라고 하는 게 뭐 옛날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을 때 배운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처음 듣는 것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2학년 때 뭐 개론 같은 수업이나 아니면은 그 뒤에 선박 계산 있었죠. 또 뭐 있었어요? 계산이랑 그다음에 뭐 제가 수업한 건 저항 추진, 이런 거 수업했을 때 뭐 배 길이, 폭, 흘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배수량,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수업을 들었으니까 까먹었을까봐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 좀 아리까리했던 부분들도 이참에 다시 확실히 개념을 하고 넘어가면 좋죠. 이거 수업 자료는 원래는 여러분들 2학년 때 선박해양공학 개론에서 개론 책 2장인가 거기 다뤘던 내용, 그 자료에서 조금 수정한 거예요.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원래 다뤘던 부분은 선박의 주요 치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치수를, 그러니까 치수가, 주요 치수가 뭔지랑 그 다음에 걔를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 어떤 근거로 결정을 하는지, 그 다음에 선박의 설계 절차, 설계하는 과정을 이제 추가로 알려드리려고 했죠. 선박의 설계 과정은 기본 설계랑 상세 설계가 있는데, 우리 선박 종합 설계 수업에서는 기본 설계 대부분하고 상세 설계 일부 정도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기본 설계랑 상세 설계를 어느 정도 합쳐서 하기는 하는데, 상세 설계 100%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실제 배의 상세한 내용까지 우리가 다루진 않으니까요. 어, 우선 우리 이제 배를 설계를 할 건데, 배를 설계할 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다루는 배는 화물선입니다. 뭐 여객선도 좀 있긴 한데, 여객선도 따지고 보면은 사람을 화물로 옮기는 거죠. 좀 이 개념이 이상하다 싶으신 분은 자동차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운전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도 태울 수 있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승용차예요. 말 그대로 자가용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차를 자가용이라고 하고, 대개는 승용차죠. 여러분들이 운전까지 하는 거예요. 화물차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마음대로는 아니잖아요. 돈을 받고 화물을 어디서 어디까지 옮기는 게 기본적인 일이겠죠. 그러면 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배가 있다고 해서 그 배를 마음대로 뭐 여기저기 몰고 다니고, 뭐 낚시하는 작은 보트 정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보트라면은 승용차에 대응이 되겠지만,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섬에 살아요. 그래서 나오려면 배가 필요해. 그런 과정 상황이라면 승용차에 대응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배들, 큰 배고 화물을 많이 싣고 그런 배는 되게 화물차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화물차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선 승용차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배도 여러분들이 안 친하니까, 안 친한가? 이제 4학년 됐으면 배랑 좀 친할 법도 한데, 그래도 바로 이해는 안 될 테니까 차에 대한 얘기로 먼저 하려고 하고요. 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화물차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또 친하지 않으니 일반적인 승용차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자동차 그 스펙을 찾아보면은 차의 무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가벼우면은 차가 빠르고 잘 나가겠죠. 근데 그 자동차 무게를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헷갈리면은 이제 좀 얘기가 요상해지죠. 첫 번째로 건조 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건조 중량은 드라이 했다는 거니까 차를 그대로 말린 거예요. 말렸다는 게 진짜로 말렸다는 건 아니고, 액체가 없는 조건이라고 보면은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액체가 없냐? 연료도 없고 엔진 오일도 없고 뭐 냉각수도 없고 안에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차에 그 철 껍데기 아니면 모든 부품을 더한 그런 상태의 무게예요. 실을 수 있는 거는 전혀 안 실었다는 뜻이죠. 건조 중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차 중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타서 딱 달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운전사 한 명, 그 다음에 연료, 냉각수, 엔진 오일 같은 것도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딱 시동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장 가벼운 상태. 뭐 차마다 다르지만 한 1.5톤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자동차를 사면은 거기 등록증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마 이게 써져 있을 거예요. 총중량. 얘는 뭐냐면은 사람 한 명을 65kg로 가정을 해가지고 전체 좌석에 사람이 탔을 때, 보통 차는 5인승이죠. 65 곱하기 5를 해줘요. 그 다음에 화물칸 사이즈에 들어갈 수 있는 짐의 무게도 뭐 표준적으로 얼마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이제 다 태웠을 때, 이 차에 사람을 가득 태우고 짐도 가득 실었을 때 차의 무게 한 이 정도 나갑니다. 뭐 차가 그럼 2인승이다 하면은 탑승자 곱하기 2를 하겠죠. 그 다음에 화물칸이 크다 작다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차가 가질 수 있는 운행하는 조건에서 가장 큰 무게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65kg 말고 100kg짜리 5명 태울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65kg로 사람 한 명 무게를 잡아서 등록을 할 때 이 정도 무게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총 중량에서 건조 중량을 빼면 차가 태울 수 있는 최대 무게가 나오죠. 물론 최대는 아닐 거예요. 사람을 65kg로 가정했을 때니까. 근데 뭐 어쨌든 차가 최대한 실을 수 있는 무게가 대충 어느 정도다라고 나오겠죠. 화물차로 넘어가 봅시다. 화물차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혹시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몇 톤 트럭 그렇게 아예 옆에 써져 있어요. 5톤 트럭, 8톤 트럭 그런 거. 아니면은 제일 작은 트럭이 뭐 1톤 트럭도 있죠. 물론 그거보다 작은 트럭도 있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 가다 보는 뭐 포터 같은 게 1톤 트럭이잖아요. 그러면 1톤 트럭짜리는 뭐가 1톤이냐? 차 무게가 1톤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전혀 아니고요. 화물차는 뭘 기준으로 보냐면 적재 가능한 무게 기준으로 봅니다. 화물차에는 그러니까 1톤 트럭은 짐을 1톤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톤 트럭의 공차 중량은 얼마냐? 보니까 한 1.8톤쯤 한다 그거죠. 그러면 1.8톤 트럭에다가 트럭 자체 무게가 1.8톤이죠. 이 상태로 운행할 수 있는 트럭에 1톤짜리 짐을 실으면 다 합쳐서 얼마예요? 2.8톤이 나오네요. 그래서 화물차의 무게는 기본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는 실을 수 있는 화물 무게를 가지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원래 차의 무게까지 더하면 상당히 많이 나간다. 그런 거죠.
왜 적재 가능한 무게만 표현을 하냐면은 어차피 화물차는 화물을 실어서 옮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을 수 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버스 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버스의 사이즈는 뭘로 나와요? 몇 인승 버스잖아요. 사람을 몇 명 태울 수 있냐요. 45인승. 승객을 45명 태울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운전사는 빼고 그랬던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제로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양이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의 특성, 이 화물차의 특성을 표현할 때.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배도 어떤 얘기를 하려는 건지 알겠죠? 배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도 실을 수 있는 무게를 표현을 하는 게 배 사이즈의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거 수업을 할 때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선박 종합설계에서 다룰 배가 DWT 319 곱하기 1000이니까 31만 9천 톤짜리 유조선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 실을 수 있는 화물이랑 모든 어떤 다른 것들을 배에 실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합친 무게가 31만 9천 톤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유조선을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럼 배 자체의 무게는요? 그건 몰라요. 여러분들이 작게 설계할수록 좋습니다. 배 자체의 무게는. 어쨌든 거기에다가 31만 9천 톤은 더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번 선박 종합 설계의 기본 내용이에요.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하나에 한 15분 정도 이 길이로 보고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선박의 크기는 뭘로 얘기한다? 아까 화물량으로. 화물 무게 아니면 뭐 부피일 수도 있고 어쨌든 화물의 양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배 종류마다 실을 수 있는 화물의 그 세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화물의 우선 양이라고 할게요. 무게나 뭐 부피라고 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선박의 용도는 뭐 화물의 종류겠죠.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실제 선박의 무게를 배를 만들어 놓고 직접 재는 건 어려워요. 저울에 올리는 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무게를 좀 재보자. 아니면은 질량을 재보자 라고 할 수 있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무게죠. 뭐 지구상에서 움직인다면은 질량이나 무게는 어차피 비례하기 때문에 뭘로 얘기해도 상관없고 우리가 그래서 좀 자주 헷갈리죠. 혼동을 많이 하는데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선박의 질량과 무게는 다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공 수업 들으면서 자주 들었던 말이 배수량일 거예요. 자주 썼던 개념이죠. 배수량은 뭐냐면 배를 물에 띄웠을 때 그 배가 물을 밀어낸 정도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은 배가 물에 잠긴 부피예요. 프로펠러. 배가 물에 잠기면은 원래는 물로 가득 차 있던 공간인데 배가 들어가면서 배가 물을 밖으로 밀어냈잖아요. 그래서 그 밀어낸 물의 부피는 배가 물에 잠긴 부피랑 같겠죠. 선박이 물을 밀어낸 부피라고 했는데 걔가 그냥 배의 물 아래 부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왜 중요하냐? 배수량은 아르키메데스라고 옛날에 그리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발견한 원리가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물에 잠겼을 때 걔가 물을 밀어낸 만큼 그러니까 물에 잠긴 부피만큼이겠죠. 물에 잠긴 부피에 대응하는 말이 좀 긴데 배가 어떤 물체가 물에 잠기면은 보세요. 물체가 물에 잠겼어요. 물에 잠기면은 그만큼 물을 밀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 밀어낸 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밀어낸 물의 무게. 밀어낸 물의 무게는 뭐랑 같냐? 원래 그 물에 잠겨 있는 무게가 받는 부력이랑 같다. 그만큼 뜨려는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무게 밀어낸 물의 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확히 하면 가해지는 중력의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질량이 부력을 갖다가 전혀 아니라 물의 무게가 아니면 물의 중력이 부력과 같다. 그래서 배를 물에 집어넣으면은 배가 물을 밀어냈죠. 배가 물을 밀어냈으면은 그 물의 무게 부피 곱하기 물의 밀도는 배의
이제 배가 가만히 떠 있는다고 하면은 배가 갖는 질량과 같다고 하면 안 되지. 선체, 저도 헷갈렸네요. 무게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체에 가해지는 물을 밀어낸 데서 얻어지는 부력하고 선체 자체가 갖는 질량으로 인한 중력하고 서로 같다. 평형은 서로 같다는 뜻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 도면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그 배가 그 배를 물에 딱 던졌을 때 배가 물에 잠긴 정도가 있죠. 그 잠긴 정도를 도면으로부터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물에 잠겼고 그 다음에 이 잠긴 물이 바닷물이다. 그러면은 밀도가 1025 kg per 세제곱미터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부피, 우리 배수량이라고 표시 이렇게 해왔죠. 이렇게 곱해주면은 물에 잠긴 그 물의 무게가 나오니까 그게 배에 가해지는 부력이랑 같고 배가 더 가라앉거나 뜨지 않잖아요. 가만히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는 지금 가만히 있는 평형 상태. 뭐랑 배에 가해지는 부력이랑 여기 물에 잠긴 밀어낸 물의 부피, 밀어낸 물의 무게인 부력이랑 배 자체가 받는 중력이랑 서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배에 대해서는 무게라는 개념을 굳이 쓰지 않고 배수량이라는 개념으로 변환을 해서 항상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요.